크보 오프너 특집 2026 신인 드래프트. 오늘 여러분과 신인 드래프트 해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 프로그램에 가장 걸맞는 패널입니다. 이재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녹화 시점에서 한 2주가 채 남지 않았죠? 그렇죠. 이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U18 야구 월드컵에 지금 이제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모르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신인 드래프트니까 사실은 뭐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이제 사실은 봄부터 물론 뭐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선수들은 훈련하고 경기하고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이번 고교 야구가 다 끝났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 그 드래프트에 나올 선수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해만은 못하다라는 평가고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10번에 찍힌 선수가 LG 트윈스 김영우 선수잖아요. 네. 김영우급이 10번에 찍히는 이 상황이니까. 네. 그런 것은 사실 뭐 그 역대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올해는 이제 작년만 못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데 신인은 앞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선수가 튀어나와서 뭐 먼저 지명되고 고등학교 때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주축 선수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변수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지난해도 저희가 크보 오프너 특집으로 신인 드래프트를 다뤄봤습니다만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어떤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선수들이 다크호스인지 한번 면면을 좀 살펴보는 그런 순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1라운드에 주목할 만한 우한 빅5? 네. 일단 그 선수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올해 자원이 조금 약하고 포수 자원이라든지 야수들이 우한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우한 빅5가 어차피 순번으로 따지면 거의 1, 2, 3, 4, 5번에 찍힐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선수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그 고교 탑 뭐 1, 2, 3다라고 얘기했던 선수들 중에 몇 명이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로 떠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현실적으로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뭐 이미 지금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박준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올해 빅3라고 했잖아요. 시즌 전에 앞서서 뭐 저도 그런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빅3 중에 김성준 선수가 이미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해서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제 하는 상황이 됐고 장충고의 문서준 투수가 또 그중에 한 명이었지만 본인이 아예 KBO 신인 드래프트를 신청하지 않고 메이저리그 이제 도전을 하겠다 그런 선언을 한 상태라 두 선수가 빠져나갔고 사실 박준현 선수도 오히려 그 선수들보다 더 많은 이 금액을 또 제시를 받아서 당연히 나갈 줄 알았는데 이 박준현 선수가 KBO 리그에 남겠다. 여기서 본인이 도전을 해서 성장을 해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빅3 중에 2명 나오고 1명 남았으니까 당연히 박준현 선수가 넘버 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선수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박준현 선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성민 KBO 레전드 선수 출신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뭐 박성민 전 두산 코치가 힘이라든지 파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특출난 타자였는데 아들도 그 부분에서 타고났습니다. 투수로서 벌써 157km의 강속구를 던지고 있고 또 아버지보다 피지컬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로서 성장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KBO 리그에서 이제 젊은 투수들 중에 이제 안우진 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화의 삼총사가 있죠. 문동주, 김서현, 그리고 또 정우주 선수 거기에 박준현 선수가 포함이 거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160km 클럽에 이제 프로 들어오면 구속이 당연히 늘게 되겠고 그럼 160km의 그 강속구를 가진 이 선발형 투수로 성장할 수 있는 뭐 최고 자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름만 놓고 보면 그리고 설명만 듣고 보면 거의 향후에 우리 그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좋은 제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네,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잠재력이 있는데 아직은 그 변화구라든지 제구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가다듬어야 되고 이제 성장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은 있겠지만 뭐 이 선수의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네. 또 이 부상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1학년 때 이 네. 팔꿈치 쪽에 약간 이제 이 관절경 이 수술을 좀 받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파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상당히 유연한 투구 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스카우트들이 이 선수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일고등학교의 박준현 선수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준현 못지않은 또 기대감을 주고 있는 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를? 네, 빅3가 이제 미국 무대에 진출을 한다. 네. 그러니까 박준현 선수까지도 미국에 간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넘버원이라고 평가받던 선수가 있었죠. 경기 항공고의 양우진 투수. 양우진. 네, 이 양우진 선수가 사실은 경기 항공고라는 이 야구부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렇죠. 그런 학교는 아니었는데 양우진 덕분에 이제는 경기 항공고가 완전히 이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익숙해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키가 190cm로 장신에 피지컬이 상당히 좋습니다. 몸무게가 이제 98kg인데 원래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 코로나 이 전국에서 갑자기 이제 키가 이렇게 커지고 힘이 붙고 하면서 원래는 이 선수가 포수 출신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투수로 고등학교 와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투수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중3 올라갈 때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 구속이 이 선수가 152km, 3km까지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다들 이제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게 이미 2학년 때 150km를 넘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넘버원으로 주목을 받았고 다만 이제 경험이 적고 제구 쪽에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지켜봤는데 제구도 많이 향상이 됐어요. 굉장히 유연하고 몸에 스피드도 있고 그래서 투수로서 매력적인 그런 카드다라고 해서 이제 1순위 후보. 그런데 이제 박준현 선수가 KBO 리그에 이제 도전한다는 이쪽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당연히 이제 박준현 선수가 넘버원이 돼버리니까 원래 이 양우진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 팬이거든요. 그래요? 아버지부터 해서 아버지가 원래 옛날 넥센 히어로즈 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아빠 따라서 야구장 다니고 목동 다니고 하면서 야구를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 키움 히어로즈하고 입단이 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순위가 밀리게 됐죠. 그러니까 넘버 2로 이제 가게 되는데 키움이 박준현을 걸으면 모를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2순위면 이제 NC 다이노스가 이제 순번이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청소년 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변수가 생겼어요. 이 선수가 팔꿈치 피로골절이요. 진단을 받고 수술은 아니지만 한 2, 3개월 지나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그런 피로골절이다. 그러니까 피로골절이라는 게 이제 힘을 많이 쓰고 이제 하중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게 살짝 이제 금이 간 상태잖아요. 근데 NC 다이노스가 피로골절 하면 문제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죠. 그럼요. 구창모 선수가 맨날 피로골절. 이게 피로골절이라서 이제 쉬면 붙으면 낫는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투구를 재개하면 또 재발을 하는 게 피로골절. 이게 그렇지 않고 젊은 나이에는 그냥 붙어서 아무 이상 없이 가는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안 되려면 계속 이게 재발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함덕주 선수도 그런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NC로서 과연 이 피로골절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선수를 지명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건 진짜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근데 이 선수를 놓치기는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뒤쪽에 있는 선수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근데 NC 다이노스는 그동안 지명한 선수들 쭉 보면 아시겠지만 시간을 두고 성장을 시킬 좀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켜보는 선수들을 지명을 대부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곧바로 1군 무대에 쓰는 것보다는 쭉 성장을 시켜서 한 3, 4년 그 정도 이제 기다리면서 최고 선수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기조라면 양우진 선수를 지명을 해놓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뼈가 붙어서 가면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렇게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죠.
놓아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네. 선수군요.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다. 네. 내년 당장 뭐 내년이 아니라 올 네. 겨울에부터 이제 투구를 시작한다 하면 놓친 게 굉장히 아깝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NC 다이노스 쪽에 뭐 저도 뭐 이야기를 해봤더니 네. 고민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네.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에 따라서 양무진이냐 네.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이제 이 투수를 볼 것인가. 아니면 아예 이 기회에 그냥 야수를 찍을까? 야수를. 왜 야수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뭐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신재인이라는 네. 지금 야수 최대어가 있습니다. 오. 유신고 네. 삼루수고 뭐 제2의 최정이라고 오.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제 이 파이브 툴 유형의 선수니까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눈독을 들인 선수니까 오. 지금 현재 고민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뭐 김주원도 있고 그렇죠. 김희집도 네. 있고 어린 이제 젊은 선수들이 내야를 포진하고 있지만 맞아요. 김주원 선수가 지금 이 기량이 너무 막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렇죠. 있고 메이저리그 쪽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7시즌 끝나고 나면 이 선수가 포스팅으로 억지로 가겠다고 하면 또 막을 수는 그렇죠.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사실 김주원 선수를 써먹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 사이에 성장을 시켜서 음. 또 이렇게 내야 쪽에 보아야 된다 하면 신재인 선수도 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2순위인데 그렇죠. 아직 좋은 투수들이 남아 있는데 굳이 야수를 찍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되고 그래서 NC가 사실은 뭐 예상대로 양우진을 찍어가면 네네. 큰 문제 없이 순서대로 쭉 갈 수가 있는데 NC가 양우진을 패스를 하는 순간에 여기서부터는 뭐 지각 변동이 우리가 흔히 뭐 요즘에 이야기하는 대한장 파티가 뭐 열리는 거죠. 시인들부터 그냥 2번, 3번부터 해서 이런 큰 변수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되려 뭐 사실 저 박준현 선수의 뭐 키움 픽은 뭐 대개는 그 뭐 대세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NC의 양우진 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군요. 그렇죠. 내부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해봤지만 스카우트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르대.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건 진짜 큰 딜레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네. 결국은 신인 드래프트 앞두고 구단의 정책하고 네. 전체 판단 이거는 뭐 거의 뭐 단장 대표급에서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보통 한 3번, 4번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네. 뒤쪽 팀들도 뭐 좀 이야기 좀 해달라 네. 그러면 옛날에는 다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했어요. 근데 NC로서는 지금 진짜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 네. 그 후순위에 있는 팀들한테 우리가 누구 찍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이야, 네. 그만큼 양우진 선수가 대단한 투수인데 이 딜레마가 있고요. 네. 또 그 우한 빅5라고 이야기해 준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뭐 순번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대구의 김민준 선수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준 선수는 사실은 이 드래프트 대상자 중에서 이제 유급을 한 지금 빅5 중에서 유급을 해서 나이가 한 살이 많죠. 왜 유급을 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늦게 야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서 이 선수가 일단 1년을 유급을 했어요. 기초부터 이제 배우고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대구고를 진학을 했는데 이 대구고에 와서 1학년 때 이 2학년 에이스 배찬승 선수가 청소년 대표로 이렇게 차출해 나간 상태였는데 1학년 말에 마지막 대회인 봉황대기를 김민준 선수가 나타나서 우승을 시켜버린 기억납니다. 네. 대단했죠. 그래서 1학년 선수가 저 정도야 깜짝 다들 놀라고 그랬는데 제구도 좋고 구위도 좋고 뭐 유연하고 그때부터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니까 기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도 뭐 7승 1패로 해서 대구 에이스로 성장을 또 했고 올해는 이제 더 이제 성장을 해서 최고 구속 152km까지 나오고 평균적으로 140 후반 정도를 던집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제 또 이 스태미나도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재구되고 변화구 되고 변화구 같은 경우는 또 스플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프로에 와도 통한다고 할 정도의 변화구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가장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육각형 투수죠. 육각형. 네. 요새 참 이야기 많이 나오는 그렇죠. 육각형. 네. 구속, 네. 구위, 재구, 변화구, 경기 운영 그리고 워크 에식, 멘탈. 이 선수의 부족한 게 뭐냐라고 굳이 집어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급생이니까 1년 동안 그 성장한 그 기간 다른 선수들 이제 또 1년을 시간을 더 주면 그렇죠. 이제 이 선수들이 더 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요걸 계산을 해보면 이제 김민준 선수에 대한 순위가 답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대부분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순위가 이 한화 이글스잖아요. 그렇죠. 한화 이글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팀들은 3순위는 당연히 김민준이 되지 않을까. 투수 중에서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평가가 좋은 선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시 전력감으로 내년에 당장 이제 부터 해서 기용을 하면서 뭐 안 되면 이제 불펜이라도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준 선수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선수도 또 소개를 해주세요. 자, 이 선수가 사실은 좀 다크호스입니다. 이 동상고의 신동건 선수. 신동건. 네. 이 선수가 뭐 사실은 이 서울의 청원고에서 과거 이제 동대문상고 청원고에서 지난해에 인천 동상고로 전학을 갔어요. 그때는 이제 이 청원고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좀 굉장히 어수선해서 청원고에서 좋은 투수들이 사실은 막 이 여기저기로 그냥 전학을 많이 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신동근 선수가 이제 인천 동상고로 유현진의 그 후배죠. 그 학교 가면서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투수다. 키가 이 선수가 193cm예요. 굉장히 뭐 늘씬하고 그 장신이기 때문에 구위도 좋고 그래서 1라운드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못해도 2라운드 안에는 들어갈 거다. 1, 2라운드급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이 시즌 첫 대회부터 이 선수는 그냥 1라운드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이 선수가 빅5 우한 빅5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년 대표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1라운드 10명이 아니라 5명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대표에 와서 연습 게임들을 했잖아요. 삼성, 하나, 퓨처스 팀 그리고 또 이 대학팀 몇 팀하고 청소년 대표가 이제 이 연습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컨디션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빅5 5번째가 아니라 4번, 3번 심지어 양우진을 안 찍고 2번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누가 왜 신동을 2번이야 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청소년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그냥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뜨겁군요. 최근에 가장 그러니까 뜨거운 이 선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연습 게임하고는 또 본 대회에서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신동건 선수가 어떤 투구를 펼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기서도 잘 던진다. 그러면 이 순번이 진짜 뭐 2, 3, 4 어디를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5번의 빅5 중에 5순위가 아니라 그 앞쪽까지도 올라갈 다크호스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들 다 지금 오키나와 갔겠네요. 네, 오키나와 이제 다 거의 다 뭐 가고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죠. 여기는 거의 다 1, 2라운드급이 이제 집결을 하기 때문에 고교 무대에서 이 던지거나 치는 이 정도 수준의 선수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나라 일본의 에이스와 뭐 최고 선수들을 상대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이게 당장 프로 1군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극비리의 단장님들, 사장님들도 막 오키나와 가시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이야기는 안 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의 그 이종렬 단장이 대만까지 직접 날아가서 그때는 이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인데 거기서 배찬승 선수의 퍼포먼스를 보고 이거는 3번에 안 찍으면 안 되겠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배찬승 선수는 그 뒷순위 오히려 뭐 하위 순위로 지금 그 평가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봉황대기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갑자기 이제 청소년 대표 합류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종렬 단장이
대만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사실은. 그 지역 여론에서도 막 들고 그럼요. 이러고. 로컬 보이 또 얘기하고. 근데 지금 뭐 올해 1군 잘하고 무대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종렬 단장이 다시 또 날아갈지. 근데 뭐 삼성 내부 쪽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고 워낙 지금 이제 1군 선수들, 1군 팀도 이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모릅니다, 지금. 일본까지 가서 고교하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한가롭게 고교 선수들 보러 갔나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아직은 결정은 안 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몇몇 단장급에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네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네.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신동훈 선수가 이제 그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키도 크고 네. 굉장히 강점도 있는데 성적도 굉장히 올해 좋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8승 2패의 평균 자책점이 0.51입니다. 0.51이요? 네, 0.8, 0.9도 아니라 0.51로 해서 규정 이닝에 들어간 고교 선수 중에 평균 자책점이 1위입니다. 뭐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선동열급이죠. 아니면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자책점 1위를 한 유현진 선배처럼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손 유현진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올 시즌 좋은 이 퍼포먼스를 보였고 키도 큰데다가 팔다리가 길어요. 길쭉길쭉하고 성격도 좋고 커브 특히 높은 타점에서 내려오는 이제 커브가 워낙 좋으니까 일본 무대에서 즉시 전력감, 즉시 전력감으로 쓸만한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동산고를 비롯해서 올해 인천팜이 좀 괜찮은 모양이죠? 인천이 올해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올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인천 쪽에서 한 번은 우승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우승이 올해 인천에서 못하게 됐는데 이번 대표팀의 그 인천고 선수지만 이태양 선수라든지 또 왼손 박준성 선수 그리고 이서준 선수 요 삼총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고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인천고가 우승을 하지를 못했고 또 이 재물포구에 보면 권우준, 지현 이 선수들도 충분히 상위 라운드에 나갈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천팜의 사실 투수들이 굉장히 좋은데 신동훈 선수가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넘버 원이 돼버린 거죠. 인천의 넘버 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탑 5 중에서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탑 5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한 탑 5 중에 5번째로 소개해 주실 선수 만나보죠. 이 전주고의 박지훈 선수. 이 선수도 키가 188cm고 이제 체중이 90kg 나가는 상당히 좋은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고 올 시즌 고교 선수 3학년 이 또래들 중에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죠. 이 선수가 그게 왜 그랬냐면 이 강릉고 시절에 지금은 전주고지만 전학을 가서 강릉고 1학년 때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마트배 때 첫 대회잖아요. 거기에 선배들이 이 투수 제한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 강릉고는 이제 투수가 없어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결승전에 덕수고전에 등판을 해서 이 선수가 그냥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때 이 7이닝 동안 109로 2실점 1자책점으로 덕수고가 거의 뭐 압도당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 선수 뭐야 다들 주목을 했는데 그때도 뭐 140 중반 가까운 공을 던졌죠. 몸매도 좋죠. 구위도 좋죠. 성장 가능하겠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 선수가 구위가 이제 140 후반 그리고 150km 초반까지 지금 찍었습니다. 올 시즌에. 근데 문제는 지난 이제 그 강릉구에서 전주고를 전학을 이제 갔고 그때 이 토미존 수술,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을 이제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극복을 해서 올 시즌부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뭐 기대대로 이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빅5에 당연히 들어가고 있는데 구위라든지 구속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이제 제구라든지 그런 게 가끔씩 이제 안 좋을 때 흔들릴 때가 조금씩 있는데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구위도 좋고 제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훈 선수요. 전주고등학교 박지훈 선수까지 일단은 1라운드를 주도할 우한 빅5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박준현 선수 1번은 확실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누가 2번을 가도 이상하지 않고 5번을 가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들입니다. 그 부분은
뭐 각 구단의 판단에 따라서 갈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요 우한 빅5 선수들은 뭐 박준현을 제외하면 다 2번으로 지명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 그렇죠. 네. 네. 저희 이제 순서상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소개해드릴 선수들은 1라운드지만 우한 다크호스다. 네. 네. 그러니까 1라운드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저 선수를 왜 1라운드 찍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우한 5명을 지금 소개를 올해는 특히 해드리겠습니다. 우한이 좋아서 이렇게 거의 1라운드급의 선수가 한 10명 가까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사실 뭐 1라운드에 이 선수 우한 10명이 포진을 쭉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한이 좀 좋은 상태고 그 사이사이에 야수가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자완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1라운드 후보 이 다코스가 이제 2라운드 초반으로 그렇겠군요. 가는 그런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다크호스 우한 5명. 네. 먼저 첫 번째 선수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 시즌 이마트배 첫 대회에서 MVP를 받은 서울고의 박지성 선수. 이름 같았던 네, 축구 선수랑. 축구 네, 박지성하고 똑같았죠. 그때 뭐 6게임 등판해서 맞아요. 3승 무패를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서울고가 이 강팀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올 시즌 사실 이 선수가 서울고를 끌고 왔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거의 투수가 거의 없었어요. 네. 이닝도 없었고 그렇지만 올 시즌 이제 가장 이제 안정적인 투수. 그런데 이 선수가 또 키가 190cm고 93kg에 체격이 굉장히 육중해요. 위에서 이제 정통 오버를 해서 내리꽂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내리꽂는 각이 좋고 네. 구속은 140 중반 정도 나와요. 근데 150 이상 나온다면 뭐 당연히 이 선수가 뭐 빅5가 위쪽으로 치고 들어가겠죠. 네. 근데 145km 안팎의 이제 구속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현재 그 구속을 가지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워낙 내리꽂는 각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슬라이드 커브 체인지업도 좋고 제구도 좋고 네. 이 선수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크호스 중에서도 계산이 서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좀 위력적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버핸드에 190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테이크백도 짧고 갖다 때리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구속 그 이상의 구위, 묵직한 구위가 있고 또 타자들이 타이밍을 좀 맞추기 힘든 테이크백 동작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이제 선수고 청소년 대표에 또 당연히 선발이 됐죠. 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많이 던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후반에 가고 그리고 이번 청소년 대표팀에 이 합류를 하고 나서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위라든지 저도 이제 마지막 평가전은 중계를 했었는데 이 선수를 한때 보기 힘든 볼넷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구가 흔들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 시즌 풀로 이제 프로에서 던졌을 때 과연 이제 버틸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음표가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워낙 뭐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박지성 선수는 뭐 당연히 1라운드에 가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선수가 이제 프로에 오면 몸도 더 좋아지고 더 이제 그 훈련도 제대로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뭐 길게 던져도 스태미나도 되는 선수라 한번 좀 이 축구 선수의 슈퍼스타인 박지성 선수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라운드급 다크호스 우한 빅5 알아보고 첫 번째 박지성 선수 이야기를 해주셨고 똑같은 서울고 이호범 선수도 다크호스로 뽑으셨어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지난해 1라운드에 이제 뽑혔던 이 9번, 10번의 그렇죠. 선수들이 서울고 출신이었잖아요. 맞아요. KT 위즈의 지명을 받은 김동현 선수 그리고 또 10번의 지명을 받은 LG 트윈스의 김영우 선수. 네. 사실은 그 선수들 놓고 봤을 때 김영우 선수는 초반에는 빅4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 앞쪽에서 좀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건너뛰고 그렇죠. 뭐 수술 후유증도 있었고 또 짧은 이닝밖에 던지지 못했고 제구 또가 어떻게 또 날릴지 모른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9번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 김동현 선수가 청소년 대표에 가서 이 선수 제구가 너무 좀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청소년 대표가 와서 갈수록 좋아지더니 밸런스 잡혀가지고 던지는 걸 보고 이강철 감독도 야 쟤 뽑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KT가 김동현 선수를 뽑고
10번에 이제 LG가 네. 김용우 선수를 뽑았는데 뭐 LG는 지금 뭐 쾌재를 부르고 있는 그럼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올해 그런 케이스가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호범 선수도 서울고 네. 투수인데 올 시즌 이 그러니까 살림살이는 거의 박지승 선수가 했는데 이호범 선수는 이마트배 때 박지승 선수가 앞쪽에서 던지고 마무리 2이닝을 하면서 우승을 확정을 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선수 역시 키가 190cm로 박지승 선수와 같습니다. 네. 근데 몸무게는 95kg으로 좀 더 크고 좀 길쭉길쭉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박지승 선수는 어깨도 딱 걸어지고 네. 막 이런 스타일인데 의외로 이호범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호범 선수가 앞쪽에 더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뭐 이마트배 때 151km를 찍었고 초반부터 그리고 또 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좀 하는 네. 단계고 이제 변화구 제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잡히면 이호범 선수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 늘씬하고 네. 청소년 대표가 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청소년 대표들보다 먼저 뽑힐 가능성이 있는 투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 공교롭게 김동현, 김영우처럼 올해도 이렇게 이 두 선수가 나란히 또 지명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죠. 1라운드에 나란히 지명 네.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구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김동수 감독이 계속 두 명씩 쌍두마차로 가나 봐요. 그러니까 뭐 세트 메뉴를 이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1+1로 네. 고민 좀 되겠는데요. 마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야, 1라운드 다크호스들 우한 빅5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청주고등학교 정다운 선수요? 네. 네. 정다훈 선수가 사실 뭐 청주고에서 1라운드 그동안 배출을 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청주고 기억나는 투수가 별로 없는데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이제 박기호 선수라고 네. 이 사이담 네. 언더핸드 투수가 지금 SSG에서 그렇죠, 활약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뭐 그런 선수들 정도가 이제 그나마 좀 지명이 그렇죠. 되고 활약을 하는 선수들인데 이 정다운 선수가 키는 183cm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185가 넘지 않는다면 키가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들 커졌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선수는 1년을 또 유급을 한 선수거든요. 지난해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아서 근데 올 시즌에 회복을 해서 대회마다 나오는데 이 선수는 거의 뭐 150km 이상을 던집니다. 다른 선수들은 최고 구속 150km, 네네. 151, 2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균 구속은 거의 다 140 중후반이에요. 네. 근데 이 정다운 선수는 150km 이상을 뭐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10개를 던지면 절반 이상이 150이 나오니까. 평속이 한 150 정도 되겠네요. 뭐 그 정도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수고 다만 이제 청주고가 이 팀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앞쪽에 선발 중간 이렇게 가다가 승리 이렇게 세팅이 좀 되면 정다운 선수가 그때. 나와서 짧은 이닝, 길면 4이닝 아니면 1, 2이닝으로 마무리하는 막 그런 패턴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짧은 이닝이니까 또 그런 구속이 또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스카우터들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 되려 그 요새 KBO 저 루키들 트렌드는 사실 이런 선수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그렇죠. 보통 이렇게 딱 데려서 불펜부터 시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선발형 투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길게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뭐 평가가 절하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불펜 고민인 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이 고등학교 선수 150km 이상을 던지는 선수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저기 구단 단장이든 이 감독이든 군침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당장 급한데 빨리 내년에 당장 써먹자. 1이닝만 막아줘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라 이 선수가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 좋은데 이제 변화구가 확실한 결정구가 이렇게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또 프로 가서 만들면 되고 구위 자체가 워낙 뭐 돌직구처럼 뭐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 불펜에 1이닝을 맡기는 당장 써먹을 카드로 불펜이 급한 팀은 그럼요. 오히려 이 선수를 빨리 지명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라운드 아무래도 이제 초반까지는 힘들지만 1라운드 후반 아니면 2라운드 초반에는 다른 팀한테 뺏기기 싫어서 빨리 데려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다훈 선수. 이름도 뭐
그렇고 얼굴도 예쁘고 이름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네. 정다운 선수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우한 1라운드 다크호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낯익은 이름인데 이태양 선수? 네, 써니죠. 써니네요. 이 선수가 정말 밝게 빛날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천고에서도 인천고. 가장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싸움 딱이에요. 키가 180cm고 네. 80kg인데 이 키에 싸움 딱에 150km 던지는 이제 그런 투수면 누가 떠오릅니까? 딱 떠오르는 선수 한 명 있는데. 네, 선배 김태균 선수가 있죠. 두산 마무리. 그렇죠. 김태균 선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의 김태균이다. 리틀 김태균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태균 선수 구속보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이 선수가 이제 140 후반 정도 나오고 이제 뭐 최고 구속이 150 정도 나왔는데 그렇지만 워낙 이제 이 볼끝이 좋고 싸움 딱 기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 선수 던지면 스카우트들이 다 그냥 와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실제로 이제 인천 이 동막초 상인천 중학교 인천고 이렇게 나와서 김태균 선수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직계군요? 있고, 네 직계입니다. 직계 후배고 거기에 뭐 키라든지 뭐 이 투구 스타일이라든지 본인도 실제로 김태균 선배를 롤 모델로 삼아서 2년 선배니까 그 길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이번 두산 또 가면 좋겠는데 두산 가면 김태균 선배랑 같이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순번을 보면 이제 이 두산 뒤쪽에도 이렇게 또 있으면서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번 청소년 대표가 갔는데 이 선수 역시 그래서 근데 이제 키가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올해도 많이 던지고 이번 청소년 대표 왔는데 제가 그저께도 중계를 하는데 구속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번 대회에서 일본에 가서 그걸 불식시키는 투구가 또 나온다면 초반 같은 그런 투구가 나온다면 1라운드에 지명이 될 거고 아니면 이 선수는 이제 2라운드 정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본인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1라운드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이제 선수들 쭉 이렇게 해보겠죠.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또 누가 지명할지 몰라. 그럼요. 내가 이제 그 이야기는 하기는 했었죠. 그거야말로 이제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승부를 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피해가고 도망가고 이런 선수가 아니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2라운드 초반 정도는 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양 선수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고 1라운드급 다크호스 우한 빅5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선수는 누굽니까? 네, 이 선수가 정말 뭐 다크호스가 또 될 수도 있는데 서울 컨벤션고의 김상호 선수입니다. 서울 컨벤션고의 김상호 선수. 네, 이 서울 컨벤션고에서 어쩌면 1라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선수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이 선수가 지난해 3학년이었고 올해 유급을 해서 올해 다시 1년 더 다니는데 3학년 초반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150km 공을 던지고 이 선수 키가 191cm에 95kg 체격도 좋습니다. 그리고 던지는 폼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난해 이 선수가 계속 성장을 해도 사실은 1라운드급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다만 이 토미존 수술을 받고 올해 초반에는 이제 그 재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짧은 이닝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김상호 선수가 저 정도 아직 회복이 안 됐구나. 그리고 구속도 이제 140 중반, 145km 전후니까 지난해 보여줬던 구속보다는 떨어졌죠. 뭐 회복을 잘 하고 있네. 근데 그 이상을 기대했던 스카우트들은 좀 실망감을 안고 좀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봉황대기 마지막 대회에서 두 경기를 105구 투구수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105구까지 던진 경기를 두 경기를 보여주면서 그걸 해주니까 이제 팔이 완전 나았구나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평가가 올라가고 그 이 봉황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연습 게임들 이렇게 하는데 설린 인터넷고 하고 게임을 하고 그때도 스카우트들이 좀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최고 구속 152km 던지고 또 한 개만 던진 게 아니라 뭐 여러 개가 150 이상이 나오니까 이제 김상호로 완전 돌아왔네. 이렇게 되면서 이 선수가 이 지금 다크호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 컨벤션 고등학교 김상호 선수요. 예. 근데 신체 조건, 워크 에이식 이 선수가 정말 뭐 다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중학교 때도 이 선수가 또 에이스 역할을 또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야구를 잘 해왔던 선수인데 다만 이제 그 부상 후유증도 있겠지만 그 152km 나오고 한 그때 당시에 이 스카우트들이 갔을 때는 스피드건을 앞쪽에 이렇게 다 놓고 이렇게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트레미인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처럼 스피드건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나왔을 수도 있다. 더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스피드건이라는 다르죠. 거는 약간의 오차들이 좀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1라운드 나가면 그래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찍었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좀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눠본 스카우트들 쪽에서는 그래도 1라운드 찍을 수 있을까 아직은 이 수술 후정에서 확실하게 뭐 보여준 게 없는데 2라운드 정도 가면 그래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그 1라운드급 다크호스 우한 5명은 결국 이제 왼손 투수나 야수가 들어가면 약간 이제 좀 순번이 밀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 중에서는 이제 2라운드 초반 정도, 뭐 초중반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어쨌든 뭐 2라운드 이내라면 뭐 구단에서 가장 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죠. 성장을 시킬 그런 제목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이번 2026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어찌 보면 눈여겨봐야 될 10명의 선수를 먼저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왼손은 어떨지 네. 좌완 투수는 어떨지 우리가 한번 이번 드래프트에 주목할 만한 왼손 최대어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자완 중에 그러면 1라운드에 들어갈 선수가 누구냐? 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지금 저도 이제 빅5를 다시 한번 이 좌완에 이 선수들을 좀 꼽아 봤는데 이 중에서 1라운드에 들어갈 만한 선수는 용인신 야구단의 최요환 선수 그리고 인천고 자완 투수 박준성 선수 이 두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이 된다면 다들 그래서 지명이 됐구나라고 인정을 할 만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 용인시 야구단의 최요한 선수, 그러니까 조금 그 용인시 야구단 좀 낯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창단을 한 팀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 그 학교 소속의 팀이 아니고 클럽 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학교가 다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모여서 이 팀에서 야구를 하는 약간 리틀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클럽 팀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BC라고 해서 BC. 이제 베이스볼 클럽인데 그게 학교 연계형 BC가 있고 학교 이름 달고 하는 그거는 사실상 거의 뭐 직할 뭐 비슷한 그런 이제 개념인데 완전한 이렇게 클럽 팀으로 해서 또 이렇게 요즘에는 뭐 그 사회적인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클럽 팀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창단한 팀인데 여기에 정말 보배 같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야, 최요한 선수 어떤 선수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 선수는 그 경기도의 비봉고에서 야구를 해왔던 선수인데 뭐 학교 측에 약간 좀 문제들이 생기면서 전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용인시 야구단에서 이제 야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용인시 야구단 클럽으로 쭉 성장하는 선수는 아니고 이제 엘리트 야구를 하다가 온 케이스라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키가 183cm인데 이 몸무게가 75kg. 이것만 봐도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좀 스타일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왼손인데 워낙 제구가 좋아요. 제구가 좋군요. 그리고 구속도 145 정도까지는 나와요. 140 초반에서 이 형성이 되는 그런 구속을 가지고 있는데 왼손에 각도도 좋고 제구도 좋고 변화구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최요한 같은 선수, 저 선수 뽑으면 내년 당장 1군에 요긴하게 왼손 불펜으로 원포인트나 1이닝이나 뭐 롯데 정현수 같은 그런 선수들도 구속이 빠르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자원이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스카우트들은 그래도 어떻게 1라운드에 뽑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는 하긴 해요.
구속이 그 정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장 잠재력에서 피지컬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선수들 다 제쳐놓고 뭐 이 선수를 1라운드 찍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무슨 소리냐. 내년에 당장 1라운드 그렇죠. 저기 뭐 1이닝씩 책임지는 왼손 투수라면 그 정도 할 수도 있지. 매력 있죠. 매력이 네.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구단이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를 1라운드 찍느냐 아니면 뭐 2라운드 초반이냐 네.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밀려도 2라운드 초반에는 뽑아야 될 만한 선수군요. 네, 그렇죠. 야, 그렇게 되면 용인시 야구단 최초 지명 선수가 되겠는데? 최초의 지명 선수 그러니까 클럽팀 최초의 지금 청소년 대표에 뽑혔거든요. 아, 이미 그렇군요. 청소년 대표에 뽑혔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 새로운 역사네요. 그러니까 이미. 클럽팀 최초의 1라운드 지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투수입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겠죠. 그럼요. 네. 표혜원 선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박준성 선수도 이번 왼손 투수 중엔 최대호라고요? 네. 역시 뭐 인천고 투수고 이태양 선수와 더불어서 청소년 대표에 이 선발이 된 선수입니다. 뽑혔고. 예. 네. 좌완으로서 이 키가 184cm 정도 되는데 힘이 좋아요. 아, 힘이. 그리고 구속이 이제 평균적으로 140 초중반 정도 네. 나오고 있는데 한 145km 정도까지는 찍히는 네. 그런 구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위기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이태양 선수도 공격적이지만 네. 초반에 선발이 조금 이렇게 흔들린다, 주자가 쌓인다. 그러면 이 박준성 선수가 청소하러 등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자기 공 믿고 네. 갖다 때리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고 왼손인데 이 디셉션도 좋아서 구속보다도 그 훨씬 더 이 구속이 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투수라 자완 싸움 딱으로서 매력이 있다. 1라운드 갈 수 있는 자완이 있다면 최요한 선수와 더불어서 이 박준성 선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준성 선수. 네. 야, 이 선수도 저기 두산 지명되면 재밌겠네. 왜 자꾸? 아니 이름이 비슷해서. 이름이? 네. 박준성, 박준순. 제가 두산 쪽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또 저 선배도 계시고 하니까. 네, 실제로 뭐 두산 쪽에서도 이 최요한 선수하고 뭐 또 상당히 좀 재미있어 합니다. 네. 근데 뭐 순번에서 뭐 1라운드에까지 찍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은 있겠죠. 네. 일단 뭐 어느 박준성. 팀이나 사실 왼손 싸움닭은 특히 이제 불펜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되게 소구력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사실 선발로 이렇게 키울 선수들은 아니고 불펜으로서 이 자원으로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어느 팀이든 지금 불펜이 뭐 꽉 차 있는 팀이 거의 없잖아요. 팀이 없죠, 뭐 심지어 LG까지도. 그럼요. 그렇지 뭐 LG 정도야 뭐 조금 더 조금 시간을 두고 키울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그런 선발형 선수들을 일단은 보겠죠. 구위도 좋고. 그렇지만 뭐 이 나머지 팀들은 뭐 대부분 지금 불펜 쪽에 고민이니까 왼손 쪽에. 딱 봐서 괜찮다면 바로 지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드래프트 주목할 만한 좌완 최대어들 두 명의 선수 소개해 주셨고 북일고등학교 강건우 선수도 주목해봐야 된다고요? 올 초에 사실 자완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선수가 아닐까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 선수 키가 191cm에 90kg. 그러니까 일단 이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왼손. 왼손에 타점도 높고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투구 폼이.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특히 1학년 때 이미 뭐 147km를 던졌던 자완인데 의외로 이제 약간 좀 뭐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구속이 좀 이제 140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3학년 돼서 이제 그걸 회복을 하면 이 선수가 자완으로서는 뭐 최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올 시즌에 그 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 그런 상황이지만 이 선수가 사실은 뭐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잠재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투구 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연하고 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시간을 두고 좀 성장을 시킨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이 선수도 뭐 2라운드에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라운드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라운드급은 이제 아닌 그런 투수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성장 가능성 때문에 앞쪽에서
나갈 거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191의 왼손에 어쨌든 구속만 회복을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굉장히 뭐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던지기는 합니다. 막 이 폭발적인 막 이런 선수가 아니고 예쁘게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로서 또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 경기항공고의 이주호 선수요? 네. 네. 이주호 선수도 사실 부상으로 또 1년 유급을 한 선수라 이 동기들보다는 이제 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이 양우진 선수와 더불어서 경기항공고의 돌풍을 일으켰던 이 선수입니다. 경기항공고가 올해 청룡기 이 준결승까지 가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돌풍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양우진, 이주호가 있으면 우승은 한번 해볼 수 있는 팀으로 이렇게 주목을 했던 스카우트들도 있었나 봐요. 그 정도로 이주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스카우트들도 많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는 투수예요? 근데 왼손으로서 일단 그 키가 사실은 이 선수가 좀 크지가 않아요. 180cm니까 키가 작은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꼽히고는 있지만 최고 구속이 147km 나오고 평균적으로 140 이제 초 중반은 충분히 때리는 그런 선수고 또 슬라이드가 종으로 떨어지는 거, 횡으로 떨어지는 거, 뭐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고 제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왼손 투수로서 뭐 정말 뭐 이 타자들이 공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유형의 선수고 삼진 잡는 능력도 있어서 탈삼진이 뭐 이닝당 뭐 10개 이상을 잡는 11개에 가까운 그런 탈삼진을 지금 올 시즌 보였거든요. 그 중학교 때도 또 에이스로서 성일 중에서 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야구를 잘 해왔던 선수군요. 감각이 있는 이제 그런 선수죠. 그리고 양우진 선수보다 훨씬 더 또 이렇게 믿고 어떻게 뭐 맡길 수 있는 막 그런 살림꾼처럼 올 시즌 그렇게 활약을 했었거든요. 긴 이닝 그러니까 이닝을 먹어주는 또 그런 역할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호 선수도 뭐 2라운드 아니면 3라운드 정도에는 충분히 뽑힐 그런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좌완 투수군요. 네. 이번 드래프트 주목할 만한 좌완 최대어들 지금 5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덕수고의 김화중 선수. 김화중. 이 선수는 키가 188cm에 90kg. 네, 체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얼굴에서도 막 힘이 느껴지고 그런 유형의 자완들 있잖아요. 이 선수도 청원고에서 이제 학교 감독 교체 시기에 덕수고로 지난해 이제 전학을 해서 올 시즌부터 이제 선을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자원으로서 구위가 워낙 좋습니다. 140 후반을 던지는 148km까지 던지는 뭐 그 정도 공을 보이고 있고 이 프로 들어가면 150km 이상도 던지는 그럴 수 있는 이 피지컬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평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게 올해 4월에 열린 주말리그 이 서울고전. 그러니까 약팀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서울고는 강팀이잖아요. 그렇죠. 이 서울고가 이마트에 우승을 했던 팀 아닙니까? 초반에 그 서울고를 상대로 5.2이닝을 던져서 10연속 탈삼진. 10타자 연속 탈삼진이요? 10타자 연속 탈삼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대진이 예전에 했던 그렇죠. 기록이잖아요. 이상훈 야생마 이상훈 선수가 맞아요. 고려대 다닐 때 14타자 연속 탈삼진을 이제 기록한 게 사실 우리 아마추어 야구의 최다 탈삼진 물론 프로까지 합쳐도 그렇지만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고교생으로서는 10타자 연속 탈삼진이 쉽지가 않고 역대로 봐도 세 번째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거 이제 아주 오래된 뭐 그때 시절에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니까 입에 한번 꽂히면 이렇게 타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언터처블 피칭을 했기 때문에 이 김화중 선수의 매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뭐 삼진 잡는 능력이 일단 어마어마하네요. 다만 이제 이 투구 폼이라든지 뭐 여러 면에 봤을 때 좀 거칠어 보여요. 와일드하죠. 오히려 그게 와일드한 면이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 더 힘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좋게 작용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제구가 되지 않을 때 갑자기 날린다든지. 덕수고 이제 정윤진 감독도 선발로 올렸다가 김하중 선수가 이제 볼넷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날을 빼야 돼. 무조건 그날 안 되는 날이군요. 그분이 안 오신 날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네. 그런데 올 시즌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좋아졌고 공항대기 마지막 경기에서 5.2이닝을 던졌는데 이 선수가 볼넷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구가 되고 이제 밸런스가 맞아지면 네. 이 프로에서 성장 고점이 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 선수도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네. 순번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초반에는 뭐 이 김하중 선수 뭐 1라운드 이야기도 네. 막 나오고 했어요. 그럴 만한 후보다 올해 한번 보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라운드감 좀 힘들고 뭐 2라운드 정도 꼽히면 그래 하고 아니면 뭐 3라운드 예. 이 정도는 잠재력을 봐서라도 막 데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개해 주신 이 드래프트에 주목할 만한 좌완 5명 최대어도 굉장히 눈여겨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프로 들어와서 충분히 이 전력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래프트 주목할 만한 좌완 최대어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